제목이 대한제국의 허세던데. 그러니까 예, 대한제국이 조선이 망한 게 아니라 예, 망해서 없어진 것은 대한제국이에요. 예, 그렇죠. 일본한테 나라가 없앤 거는 대한제국인데 네, 대한제국이 1897년에 수립이 되고 네, 1910년에 망했으니까 12, 3년 음, 지속된 아주 짧은 나라네. 네, 우리의 선조국까지만은 네, 대한제국이 참 허세가 많았어요. 인사이드 아웃이기 때문에 이것도 정사가 아닌 것은 아닌데 네. 그동안에 이제 이런 얘기 하기 싫어요, 사람들이. 아, 자기가 옛날에 뭐 공부 못한 거 이런 거, 자기가 뭐 이런 잘못한 것들은 다 숨기고 싶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다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네, 지금 오늘 왜 이렇게 못했을까? 우리 선조 국가는 그 제목이 청일전쟁의 여파에도 사치와 향락으로 가득 찬 조선왕실. 조선왕실. 내가 최근에 네. 난 모르는 학자인데 한국 근대사 아, 전공하신 네. 분이 있더라고요. 고종의 아관파천이라는 책이 있어 그분이. 근데 그 책을 2020년판인데 내가 얼마 전에 구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읽어보면서 예. 아관파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분석한 책이라. 오. 거기에 청일전쟁이 막 진행되고 있는데도 우리는 그냥 뭐 왕이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모여서 파티하고 놀고 그랬더라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저 우리 그 화려하게. 사진들 우리 그 보시는 분들 보면은 네. 저거 경회를 왜 한다 가봤자 하고서 네. 경복궁 가면은 경복궁에 효자동 올라가는 길 쪽으로 제일 경복궁에 제일 그러니까 서쪽에 저 경회로가 있는데 네. 건물 자체가 파티용 건물 같아요, 그죠? 어. 그 왕이 이제 뭐 저기서 배까지 탔는지 모르겠다. 아, 우리 저 물 겨울에 위에다 이제 배를 좀 어렸을 때 띄우고. 예. 그 물 얼면 스케이트 타고 그랬어요, 저기 가서. 오. 근데 이제 저기에서 예. 1895년 9월 4일 조선 왕조 개국 504주년 기념식. 아. 그 504라는 건 상당히 좀 놀라운 숫자예요. 그러네요. 어떻게 저렇게 왕조가 500년까지 간 적이 다른 나라 역사에 별로 없어. 어. 근데 우리나라 그러니까 저 나라가 500년을 갔다는 건 사실 또 미스테리라. 뭐 별로 힘도 안 센 나라가. 예,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이순신 장군이 네. 조선의 역사를 300년 정도 연기시켰대. 아. 그때 사실은 이순신 장군이 없었으면 나라가 없어지고. 망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순신 장군 덕택에 네. 조선이 500년을 간 거예요. 네. 저기서 외교사저들 데려다가 예, 예. 이제 파티를 했는데 파티들 하는데 며칠 동안 준비했고 돈도 엄청나게 쏟고 나라는 망하는데 네. 돈도 막 쓰고 그랬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김웅집 내각이 개혁 정치를 하는데 예. 뭐 개혁 정치 중에서 이제 나라를 근대화하고 좋겠다 하는 거 옛날 사람들 전부 다 이 상투 꼬고 다녔어요. 그걸 자르라는 거야. 네. 그리고 또 일본 사람이 왕비 국모를 죽였다고 분하고 있는데 머리까지 자르려니까 그냥 다 폭발한 거예요. 네. 그리고 왕은 일본 사람들이 구성한 내각에서 쩔쩔매고 있었는데 네. 그 왕이 도망간 다음에 그 일본 내각은 후원을 받은 내각이 붕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단발령이라 그게 네. 머리 깎으라는 거. 네, 상투를 그냥 상투를 없애버리는 잘라라. 게 단발령 거고 이게 지금 어떤 반일 그리고 반개화 반일과 운동의 반개화. 기폭제가 됐던 거네요. 예. 그래서 그때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아주 보수의 우리나라가 민족주의 공부할 때 최익현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 저 사람이 위정척사의 그 아, 대표적인 유림이라 유림. 네. 응? 시골의 그 서당 선생이지 말하자면은. 네. 근데 저 사람이 이거 목을 자를 수는 있는데 머리는 못 자르겠다고. 아, 목은 상소- 잘라도 머리카락은 자를 수 없다. 상소문 올리고. 그래서 그때 동곳이라는 그 쇳덩어리 꼬챙이가 있는데 네. 그걸 여기다 꽂고 다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왜요? 상투 잘리지 않으려고. 아. 밑에 이제 못을 꽂아 놓으면은 가위로 못 자르잖아요. 아, 그게 안 들어가니까 가위가. 그래서 뭐 동곳이라는 아. 그 못을 네. 꽂고 다니고 뭐 그 정도로 이렇게 국민 저항이 심했던 사건이에요. 그때는 저게 그렇게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라 부모가 준 머리를 어떻게 칼로 자르느냐는 그 얘기지. 이게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요즘에 자기 이렇게 성을 전환한다는 그런 수준으로 거의 받아들여졌을까요? 아마 그 정도만큼 됐을지도 모르죠. 아,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거긴 하네요. 예. 그러니까 저건 완전히 그러니까 파라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 예. 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죠. 에비슨 박사라는 그
의사를 찾아가서 네. 에비슨 박사가 이제 의사가 이제 머리를 깎아줘요. 아. 이승만 박사. 네. 그거 연세대학교 가면은 그 그림이 있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가면은 저 그림 그게 맞다. 이제 어. 그 내 저거를- 잘라주는 모습인 거죠. 내가 학교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내가 카메라로 찍었는데 아, 네. 그 사진보다는 이게 훨씬 더 선명해서. 깨끗해가지고 네, 이제 네. 봤더니 연합뉴스에서 그 가지고 있는 사진이더라고요. 언더우드 목사가 쳐다보는 앞에서 이승만 박사가 머리 깎는 거예요. 참. 그래서 저 때 당시에도 어. 그래도 개화적인 그런 그러니까 생각을 갖고 있던 그게 사람들은 혁명이죠, 받아들였던 거네요. 거의 혁명적인 거죠. 아,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그땐 네. 박사가 아니지. 하여간 이승만이 네. 이 나라를 공화국으로 만들자고 그런 거라 공화국. 공화국은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름이 영어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그런데 네. 리퍼블릭이라는 게 공화국이라는 뜻이에요. 예. 공화국은 다수가 지배하는 나라라는 뜻이라. 그러니까 왕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공화국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대역죄지. 네.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잖아요. 그 정도 혁명적인 사고가 있는 사람이니까 예. 그 머리를 깎았고 그러니까 저 그림 보면은 그때 이 서양식 건물이 벌써 있었던 것 같아, 그죠? 네, 그러네요. 근데 여기 또 보니까 아까 방금 음. 그 이발 장면에서 나왔던 그 언더우드와 에비슨도 가담했다고 이렇게 나와 그 있더라고요. 춘생문 사건이라는 게 이제 민비가 죽은 이후에 궁전에서 덜덜 떨고 있는 왕을 네. 구출하자 해서 일으킨 사건인데 그 사건 일으킨 사람들이 보면은 그 언더우드, 에비슨, 헐버트 뭐 이런 그 당시에 최초의 선교사들 네. 거기서 놀라운 이름 하나 찾아보세요 저기에 이완용? 아, 아니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면은 친미 계열파 쪽에 가까웠던 이완용은 건가요? 친서구계화파야. 아, 친미계화파라고 그러네요. 예. 이완용이가 아. 영어를 되게 잘했어요. 네, 예, 저희도 이제 지난주에도 얘기가 나왔었지만은 이완용과 이토 히로부미가 영어로 영어로 서로 대화했어요. 대화를 했다는. 그래서 그게 왜 그랬을까 이런 생각했는데 지금 여기서 둘다 보니까 끝내주는 지식이 그 예. 당시에 삼국어로 대화를 할 수 있었으니까. 네, 와, 그리고 친미 계화파였기 또 때문에 또 영어를 할 수 있었던. 그렇죠. 저 사람은 그게 딱 그러니까 설명이 춘생문 되는 사건에 거네요. 예. 그 고종을 친일 내각이 휘둘러 싸고 있는 궁궐에서 구출해 오자.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친일파가 전혀 아니었던 거죠. 네, 그 부분을 또 저희가 그렇죠.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이완용을 저 사람을 네, 그 이완용 평전이라는 책이 몇 권 나와 있어요. 아, 네, 그 쓴 사람 책 서문에 보면은 이완용을 평전을 쓸 수가 있는 인물인가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자신이 없는 거야. 아, 하도 낙인이 찍힌 사람이라. 네, 근데 공부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고 독립적인 사람이고 지식인이고 그 친소고 개화파고. 네, 그 이완용도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를 객관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뭐 객관은 사실은 불가능해, 그죠? 이 세상에 객관은 없어, 완전한 객관은. 완전한 객관은. 그래서 예. 이에치카가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역사책은 다 소설책이다. 객관은 없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아간파천 된 다음에 예, 예,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가고 네, 그때는 고종이나 민비한테는 러시아가 아주 괜찮은 나라야. 괜찮은 나라라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저거죠. 삼국 간섭. 삼국 간섭. 그러니까 일본이 꼼짝도 못하는 거 보고서 네. 러시아가 세구나.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왕의 외교 정책을 어드바이스 해주던 사람이 멜렌도르프. 멜렌도르프는 아. 독일놈. 네, 독일놈은 반영. 네, 이렇게 영국하고 러시아랑 이 동네에서 싸우는데 이걸 영국이 이기면 안 돼. 네. 그래서 러시아를 끌어들이게 하는. 네, 그래서 아주 그- 이중 삼중 간첩한테 그래서 네, 자문을 구했던 고종. 이중삼중 간첩이나 마찬가지지. 네, 어. 아, 그래서 그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고 네, 그리고 김홍집이 이제 이 사람은 친일 내각이지만은 그날 러시아 공사관으로 고종이 피한 다음에 네, 그래도 국무총리니까 내가 가서 고종을 만나러 가겠다.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만나러 가면은 가는 도중에 길에서 시민들이 죽는다. 길에서 죽일 겁니다. 네, 그랬더니 저 한 말 보세요. 빨간 거. 네, 시끄럽소. 일국의 총리 대기신으로서 백성에게 죽는 건 뭐라고 써요? 천명이요. 천명이요. 남의 나라 군인의 도움까지 받아서 살고 싶지는 않소. 난 저거 보고서 그래도 감동받았어요. 나름대로 예. 국가의 기계가 최고급 지도자로서의
기계가 있는 거야. 예. 나는 그래서 김홍집이 고종보다는 더 기계가 있는 사람 같아. 예. 나 자기가 그래도 총리 대신으로서 백성에게 주는 것은 그건 천운이지. 그거를 남의 나라 군인의 도움, 일본 군인이 도와주면은 죽진 않을 수 있지만은 나는 그건 안 하겠다고서 그리고 네. 죽어요. 광화문에서 죽는다고 그날. 근데 이제 죽는 장면이 네. 책마다 조금씩 다르더라고. 그래서 역사책을 공부를 많이 하면은 더 헷갈려. 여기서 뭐 어디서는 맞아 이렇게 죽은 거로 죽고. 나오는데 보부상한테. 예. 근데 어느 책 보면 칼에 찔려 죽는 거로 나오는 책도 있고. 그러니까 그 100년밖에 안 된 역사인데도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내용들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다 자살했어. 그 김홍집에. 왜냐면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자살하는 게 낫겠다. 그 해가지고. 자살이 오히려 더 편안하게 가는 방법이다. 저기 이렇게 보세요. 해서. 저 그때 묘사한 건데 네. 그 사람을 김홍집이 그래도 국무총리인데 국무총리를 죽은 다음에 이 사람들이 두 대신 정병하라는 사람도 같이 있었어요. 두 대신들의 사지를 찍고 종로까지 시체를 끌고 가면서 그야말로 광화문 종로거리를 피바다로 만들어 버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상황이 황당하겠어. 잔인하네요. 예. 그 사람 죽은 사람을 이렇게 끌고 가니 네. 대한제국의 허세라는 게 네. 실질적인 힘을 가지지 않고 이거 옷도 다 이제 멋있게 바꿔. 러시아 옷으로 다 바꿔요. 그러니까 어떤 안에 내용물을 바꾸지 않고 그렇죠. 껍데기만 이제 껍데기만 바꾸는 흉내내는 거예요. 게 과연 의미가 있냐 이제 그래서 그 이런 도망갈 말씀이시죠. 때는 저쪽 지금 경복궁에서 네. 러시아 공사관까지 갔고 그래서 거기서 이틀 기간이 1년 9일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375일인가 그래. 악원 파천한 날서부터 다시 나오는 날까지. 다시 나올 때는 어디로 나오는지 아세요? 덕수궁으로. 덕수궁은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 지금 우리 서울 시내 덕수궁 그궁. 네. 그거는 덕수궁에서는 아예 러시아 공사관이 보이지. 그러니까 이제 그 가까이 온 거는 무서워서 혹시 또 도망갈 때를 대비해서. 그러니까 경복궁에서는 뭐니까. 춘생문 사건이라는 사건 때문에 네. 도망 나오려다가 실패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참 존경스러운 군주냐는 그 얘기죠. 그래서 뭐 대한제국을 근데 나는 또 황당한 거가 서울시장 그 자살한 사람 그 사람이 왕이 도망갔던 길을 다시 꾸려가지고 네. 고종의 길 왕의 길을 되살리겠다는데 그걸 왜 되살려? 박원순 상님 때 이제 그걸 왜 그런 일이 되살리지? 있었죠. 그래서 난 그때 되게 화가 났었는데 네. 저거 재밌는 옆에 요거는 댓글이었던 어떤 것 같습니다. 댓글인데 기사에. 예. 한번 댓글이 한번 읽어보세요. 네. 할 일도 되게 없네. 무능한 고종 때문에 나라를 잃었는데 그런데 쓸 돈이 있으면 불우이웃이나 도와라. 아관파천 키읔키읔. 목숨 구하기 위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갔지. 백성의 안위는 그 비겁한 왕에게는 관심도 없었던 것이지. 이런 어떤 촌철살인의 그러니까 나는 글을 우리 국민들이 달아주셨던. 저 정도면 되게 그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저 정도 쓸 수 있으려면은. 네. 그래서 뭐 고종의 길 해가지고 네. 그 아관 러시아 공사관서부터 저쪽 그 덕수궁 돌담길이야 저게. 덕수궁 돌담길 있는 길을 복원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저걸 왜 복원을 하느냐고 말이지. 아니 수치스러운 길인데.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런 수치와 치욕의 역사도 우리의 역사다 이래서 기억을 하려고 저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저 사람은 그게 아닌 것 고종을 위대한 같더라고요.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 예. 고종을 개혁군주인데 네. 저 사람들의 입장은 뭐냐면은 고종은 잘못한 게 없다는 거야. 다른 놈들이 다 잘못했다는 거라. 예.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게 미완의 보고서 개혁군주 고종 뭐 이렇게 그게 우리나라 국사학의 다수설이에요.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했던 사람도 네. 고종이 개혁을 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다 좌절됐다. 그 다른 놈 나쁜 놈들이 막아서 그런 걸 어떤 그 강단의 어떤 주류적인 주류사 뭐 주류사학이 그렇게 볼 수 있군요. 그래서 저도 이 인터뷰 지금 당국대 김문식 교수라는 이분도 사학과인 것 같은데 보고서 내가 일부러 똑같은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당국대 역사학과 김문식 교수 해가지고 네. 아간파천은 대한제국의 이제 건설로 연결됐다고 쓴 거 아니에요? 예. 당시 열강사에서 자주 독립국을 선언한 대한제국의 외교적 노력은 적극 평가해야 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근대국가 대한제국을 계승하고 있다. 승계하고 있다. 그렇게들 그 교수들이 얘기하는데 난 저기에 별로 이렇게 찬동을 하지 않는 편이에요. 고종의 피신이 같은 날에 일어났는데 네. 그 같은 날의 장면을 보세요.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갈 때 고종은 여장을 하였다. 여자처럼 옷을 입었다 이거야. 예. 여성용 가마를 이용해서 여성 가마를 타고서 자기는 앞에 가마
네. 순종은 뒤에 가마를 타고 이제 가마 타고 거기까지 갔을 때 한 30분 걸리지 않았겠어요? 네. 새벽에 나와가지고 러시아 공항까지 그때는 뭐 가마꾼이 아무리 빨리 뭐 해봤자 응? 그래도 지금 걷는 거리로 한 30분 걸렸을 거라 이래저래.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저거 갔던 보면 거네요. 여장으로 간 거 보면 조금 좀 응? 네. 좀 슬프지 그죠? 뭔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는 그런 아, 집념이 느껴지는 그 분인 것 김용수라는 같습니다. 분이 예. 그 한 200여 페이지 되는 책인데 조그만 책인데 예. 아주 상세하게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음. 근데 지금 어느 길로 갔는지는 아직도 100%는 모른대. 아. 그러니까 그 나와서 네. 그냥 그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 만드는 고길, 네. 고길은 뭐 이게 확실히 안 모인데 저 조선일보에 나왔더라고. 근데 저것도 이 나온 것이 건축문으로 나온 거는 확실한데 네. 어디로 해서 러시아 공사까지 갔는지는 몰라요. 추정이군요. 그리고 저거는. 고종의 길이라고 지금 100몇십 미터 서울시장이 만들려고 그러던 길, 그것만 이제 확실한 길이지. 저거 좀 보면은 좀 어때요, 그죠? 엄상궁 여장부 엄상궁이 어. 고종과 엄상궁은 함께 이제, 타고 그 그러니까 뒤에 이제 순종은 시녀와 함께 그 가마를 어. 타고 이렇게 해서 나온 거네요. 나는 혹시 서울시장이 저기를 확실히 알면은 건축문에서부터 러시아 공사까지 가는 길 전체를 네. 왕의 길이라고 그건 아니. 엄청 길어지네요. 엄청 근데 그리고 또 근데 그렇게 그저 하면 110m만 그 113m인가 그렇대요. 지금 네. 고종의 길이라고 하는 게. 근데 조금 만드는데 20여 개인가 들었대.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참. 참 이렇게 또 세금이 이상한데 쓰이는 것도 저 참- 사람들이 예. 그 위정척사파에 속하지. 지금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은 친미 괴합화가 공고한 나라. 그건 뭐 누가 봐도. 근데 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뭐랄까 저 때 당시 그런 탄압은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자리 잡은 거는 친미파들에 의해서 자리가 잡힌 거네요.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결국은 그랬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사상적인 계보를 쭉 올라가다 보면은 네. 우리들은 아마 이승만 쪽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친미 개화파 우리가 백수십 년 전에 살았으면은 우리는 친미 개화파 쪽인 거야. 그리고 지금 현재 야 중국하고 잘 지내는 게 좋지 그런 사람들이 아마 위정척사파일 위정척사파. 거고. 우리나라에는 친일 개화파는 다 전멸됐어요. 지금 현재 친일 개화파는 한국에 없지. 네. 없다고 볼 수 있죠. 박종인이라는 분을 내가 이제 최근에 그분 책을 참 좋아하고 잘 읽는데 네. 저 사람은 프로페셔널 역사학자는 아니에요. 조선일보의 기자인데 네. 기자를 하면서 그 한국 조선 근대사 이쪽으로 공부를 엄청 했는데 저 사람이 그 공부하는 방법을 내가 이렇게 쭉 보면은 네. 방송하는 거 보면은 엄청난 실증주의자야. 실증주의라는 거는 그 근거를 대는 사람이야. 자기가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는 이거다 이거야. 네. 그 당신네들이 얘기한 건 이 점에서 틀렸다 이거야. 그러면서 아주 그 현실적인 자료를 찾아내는 사람이야. 그럼 뭐 실제 사료나 이런 거 중심으로 좀 그러니까 예. 그 학자들이 그런 거 없이 그냥 그렇하더라라는 것을 막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서울대학 교수 한 사람이 네. 이승만 박사는 말이야 일본이었기 때문에 항상 당선된 거라고 실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그러니까 선거할 번호가. 때마다 번호가 일본이니까 모르는 사람들 네. 일본 찍어서 된 거다. 근데 이승만 박사가 일본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는 그 당시에 포스터만 보더라도 알거든. 네. 근데 이제 박종인 기자 같은 사람은 그 포스터를 딱 보여줘 봐라 이거야. 이 사람이 일본이냐고. 그 교수들이 그 정도까지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성의가 딸리는 거야. 근데 그래도 교수 정도면은 연구도 하고 다 하는데 근거도 없이 그럼 일본이어서 됐다 이렇게 뭐 그냥 얘기를 학자들이 했던 왜곡해요, 왜곡. 어,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자기 사상에 따라서도 왜곡을 하고. 네. 이 사람은 나쁜 놈이 그러면은 좋은 데이터는 안 보이는 거야. 그리고 확인도 안 하고. 네. 그리고 요새 그 센세이션한 그 유튜버들 유튜브에서 그냥 제목을 아주 이상하게 달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회수만 올리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엉터리가 막 나오는 거라. 근데 그 이제 박종인 기자는 땅의 역사라는 시리즈로 쭉 나오는데 조선일보에서 연재하는 거라. 지금 책으로도 여러 권 나왔는데 그거 보면은 아주 그 현대사에 대해서 네. 그 냉혹하게 이제 현실을 역사는 팩트를 기반으로 해야지. 팩트가 아닌 거를 기반으로 해서는 안 되죠. 네. 아간파천이 1896년인데 예. 1897년까지 1년 동안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
왕이 없어졌으니까 내각은 붕괴되잖아요. 그리고 김홍집은 죽었고 친일파 내각은 일단은 죽은 거야.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 후원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건파천 1년 동안도 정치인이 있으니까 왕이 지휘를 하니까 그래서 친일파는 일단 뒤로 밀리는 거죠. 친러파들이 친러파들이 이제 좀, 득세를 하고. 예. 근데 저게 민족주의적이냐는 아니지. 저게 또 개혁적이냐는 또 아니지. 일본도 개혁국가고 러시아도 개혁국가죠. 네. 사실은 일본이 더 개혁국가지 그 당시에 의미에서 보면은. 러시아는 저거 있은 후에 이제 공산혁명 나고 황제가 무너지잖아. 네. 1905년에 1917년에 완전히 공산화되는데 네. 그러면은 저희가 참 이프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상황에서 계속 친러로 갔으면은 친러로 갔으면 한국은 지금 러시아 식민지가 됐을 수도 있어요. 아. 일본이 아니라. 그럼 공산주의 국가일 수도 있는 그런 아마 상황. 그때 그러니까 이제 만약 거기에서 네. 러시아가 일본한테 전쟁에 이겼으면 그럼 한국은 러시아가 먹었겠지. 우리는 지금은 공산주의 아니지 러시아가 네. 망했으니까. 네. 그래서 참 이 당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조선 그리고 한국까지 이어지는 그때 이게 되게 영향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저 때는 한국 사람들이 네. 조선 사람들이 러시아를 좋은 나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네.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있으면 한국은 아마 러시아 식민지가 됐을 거야. 러시아는 한국을 되게 좋아했거든. 러시아가 바다로 못 나가거든. 네. 근데 한반도는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데요. 그래서 그 러시아가 진해에다가 많이 신경을 써갖고 네. 진해에 가보면 러시아식 건물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러시아가 보기에는 예. 이게 그냥 자기가 가져가야 될 좋은 땅이야. 일본도 가져가야 될 좋은 땅이고, 그러니까 러시아는 일본 한반도를 다 일본한테 뺏기면 큰일 나. 자기가 나올 수 있는 데가 막혀. 네. 그리고 일본은 러시아가 한반도를 다 가지면 자기가 잘못하면 죽어. 그 러시아의 칼에. 그러니까 한반도를 놓고서 소루가 자기가 가져가야 돼요. 소루가 가져가기 힘들 때는 반씩 먹자고 그래. 네. 그 러시아하고 일본이 한국을 자르자 그런 것이 서로 두 번 있는데 한번 러시아가 자르자 그랬을 땐 일본이 내가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잘라 그래서 반대했고 네. 일본이 러시아 보고 반씩 갖자 했을 때는 웃기지만 내가 너 같은 놈하고 반씩 먹을 수 없어 그래서 반대했고 그래서 한국이 안 잘린 거예요. 러시아랑 일본이 서로 간에 러시아가 더 셀 때 일본이 반씩 먹자라고 그랬고 일본이 더 셀 때 러시아가 반씩 가지자고 그렇게 제안한 적이 있어요. 근데 아마 힘이 서로 비슷했으면은 그냥 그대로 그때 갈라졌겠네요. 갈라졌을 수도 있지. 네. 보세요. 대한제국을 건설하면서 네. 조선은 500년 만에 하늘이 열렸다. 표현이 네, 참 표현했는데 그런데 윤치호가 그러니까 그날 독립신문에 저 독립신문도 서재필이 만든 애국신문 아니에요. 네. 거기에 이렇게 써서 조선 사기에 몇만 년을 지내더라도 제일 빛나고 영광스러운 날이 될지라. 네. 이제 대한제국을 선언한 날이니까 네. 그게 10월 10일인가 그래요, 그죠? 네. 10월 14일로 10월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사설. 사설은 14일 네. 거고 네. 그러니까 대한제국을 선포한 거는 97년 1897년 10월 12일이야. 그런데 12일에 그러니까 선포하고 14일 14일에 사설이 저렇게 사설에 난 거네요. 조선 역사에 몇만 년을 지나더라도 예. 오늘처럼 기록될 날은 없다. 근데 지금 우리는 대한제국은 전혀 기억하지 않죠. 단군이 10월 3일이라는 거는 개천절로 아는데 예. 근데 10월 그러네요. 12일은 아무도 몰라. 네. 근데 그때 예. 윤치호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 세계 역사상 이보다 더 수치스러운 황제 칭호가 있을까라고 굉장히 시니컬하게 그러니까 네, 그 허세다 이거야. 한마디 날렸네요. 전 세계 역사상 이보다 더 수치스러운 황제 칭호가 있을까? 네. 그러니까 조선 사상 제일 빛나는 날이라고 독립신문에서 썼고 네. 그 윤치호는 세계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황제 칭호다.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 말이죠. 고종의 능을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고종의 능을 가보고 네. 그날 다시 세종의 능을 가봐. 우리나라 세종은 우리나라 왕 중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왕이죠. 네. 그리고 저 고종은 조금 좀 네. 네. 근데 묘 모양이 완전히 달라. 그런가요? 왜 다른 줄 아세요? 하나는 황제, 하나는 그냥 왕이고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황제래 가지고 그 앞에 동물 서 있는 게 달라. 그동안에 우리도 동물을 많이 쓰게 할 필요 하고 싶었겠는데 네. 중국이 못하게 해가지고 너는 왕 따위가 어떻게 해. 근데 이제 황제가 됐으니까 네. 거기 뭐 돌로 이렇게 동물 만들어 세우잖아요 묘 앞에. 고종의 능이 네. 우리나라 왕릉 중에서는 앞에 동물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황제능을 본따서 만든 거지. 예, 그것도 난 와 고종의 능이 훨씬 멋있어요. 그랬지 어렸을 때 모르고. 40주년 축하 잔치에만 100만 원을 드렸다는 네, 어이가 있어요. 그런 내용이네요. 국가 예산이 네, 800만 원도 안 되는데 생일 네. 축하 잔치에 100만 원을 썼다. 예. 그 왕에. 그리고 이제 그 무렵에 그 일본은 이제 이게 두 나라를 한꺼번에 못해서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일본이 러시아랑 싸움하는 준비하는 거. 그 얘기면 무시무시해요. 막 그럴 때 우린 저러고 있었던 거야. 네. 옆에서는 이제 정말 복수를 해야 되겠다고 이를 갈고 있을 때, 와신상남하고 있을 때. 네. 그리고 저 무렵에 일본은 영국을 붙들어요. 영국하고 동맹이 돼. 영- 참 그 기가 막힌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제대로 된 나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 기자는 허세라고 쓴 거죠. 네. 해군 한 명 군함한 척이 없어 오랫동안 이웃 나라의 한시마다는 빈축을 사고 있으니 예. 이보다 수치스러운 것이 있습니까? 군함을 만들어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황성신문 저건 이제 왕의 신문이라 그러니까 왕의 이제 그러니까 관보 같은 거네요. 관보 같은 거지. 네. 군함 같은 일은 때를 기다려도 늦지 않으리라. 야. 지금 무슨 군함을 사? 이게 태평? 예. 그래서 황현이라는 사람이 그 매천야록이라는 거 있는데 네. 그것도 참 보면은 화가 나. 그 당시에 윤치호, 황현 이런 황현. 사람들이 전부 그 당시에 지식인이에요. 그래서 황현의 그 매천 야록에는 이게 고물을 샀던 거였다. 그냥 못 그런 쓰는 배 산 내용이- 거예요, 못 쓰는 배. 예. 아 이거 전쟁하는 배가 아니라 그냥 세워놓고 갖고 그 파티나 하는 배죠. 근데 이게 군함을 처음에 산다고 조입을 한다 그래서 드디어 그러면 조선 대한제국이 뭔가를 해보나 했는데 그것마저 지금 그것도 아니다는 얘기죠. 기념식용으로 저거를 이제 또 예. 어떤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군함도 사고 국방에 애를 썼다라고 또 쓰는 거예요. 근데 국방에 애를 쓴 거가 예. 아니야 보니까. 그러네요. 예. 미련 계약서- 서양육의 요리기구 30명에서 프랑스 컵 이런 거 샀어요. 프랑스제 뭐 이런 거 사고 그랬다고. 네. 뭐 민족성? 그런 표현을 써도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이런 요즘에도 보면은 젊은 사람들 중에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은 저희 뭐 카푸어라는 표현 쓰거든요. 차 좋은 거 사가지고. 되게 능력은 내가 안 되는데 카푸어, 영어까지 끌어서 내 얘기 들어봤어요. 예, 집은 내가 없어도 차라도 좋은 거를 마치 그런 걸 보는 것 같은 예,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망했다고 안타까워하고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네. 일본 놈이 나쁜 놈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 저거 보면은. 그러니까 뭐 무슨 미련 서양 요리 기구 군함에 화려한 왜 친구. 서양 요리 기구가 왜 필요해? 네. 화려한 친구가 왜? 그러니까 고종이 가서 이제 쉬고도 싶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약서에 애초에 계약서를 의전으로 할 때.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따질 수도 없는 내용이네요. 네, 그냥 예. 일반 역사책 보면은 네. 대한제국은 군함을 사가지고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인사이드 아웃이라 이게. 네. 접객실을 특설하여 한국 황실 경절 때 봉축에 공할 일. 그 박종인 기자가 이거를 자세히 분석을 해놨어요. 네. 자기도 화가 나는 거야. 공부하다 보니까. 그 군함을 샀는데 네. 해군과도 무관했고 자주국방과도 무관했고 네. 삼면이 바다인 당당한 제국과도 무관했다. 오로지 40주년을 맞은 고종 황제 폐하의 파티를 위해서 선상 파티를 위해서 네. 예포 쏘고 그냥 벙벙 쏘는 거 있죠. 그냥 네. 폼 잡는 거. 네. 그 소리만 잘 나면 돼. 아. 그래서 상곰을 양모로 수입한 이유였다고 해서. 네. 근데 기념식에도 못 썼어요. 옆에 전쟁 나고 막 그러는 바람에. 근데 러일 전쟁은 그러니까 이게 막 섞어서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요거하고 러일 전쟁을 다음 시간에 또 하는 거로. 네.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한국은 이제 완전히 일본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뺏어와요. 네. 그러니까 조선이 대한제국이 없어지진 않았는데 외교는 일본이 한다요. 그러니까 다시 옛날 청나라가 우리나라 외교를 다 청나라가 대신했잖아요. 비슷하게 글로 그렇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 을사조약, 이제 우리는 을사늑약이라고 또 그러지. 근데 아주 나쁜 일본 놈 때문에 우리 선량한 조선이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게 이제 국제사에서는 안 통하는 얘기다. 그 서양의 그 우리나라를 여행했던 100여 년 전에 한국을 여행했던 서양 사람들이
조선을 되게 게으른 나라. 정말 남자들은 하리 없이 담배만 피는 나라. 이 책에도 보면은 한국 여자들이 그렇게 담배를 많이 폈대요. 네. 담배를 많이 피고 그냥 놀고 술도 많이 먹고 사발로 술 먹고 그런 나라인데 그 이유는 근데 그 있으면 뭐하냐 다 뺏기는데 그게 뭐 공산주의보다도 더 나쁜 그러네요. 체제가 예. 옛날에 조선 마렵에 예.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서울 시내가 다 조선이야. 네, 그게 난 마음에 안 그쵸. 들어. 이순신 한번 저 만든 저거 엉터리예요. 어? 얼굴이 저렇게 생긴 건 정말 네. 엉터리고 저 얼굴을 그거 보면은 키가 한 1m 80은 돼 보여. 엄청 크죠. 예. 거구죠. 초선 다이너스티야. 네. 정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고 어. PD께서 계속 찾아주고 있는데 이렇게 옛날에는 이승만 박사가 있는 네, 이런 집회도 있었다는 예, 자료입니다. 저희는 본 적이 없는 그때는 원이 그런- 아니라 환이었어요. 네. 백환. 아. 그러다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된 다음에 네. 원으로 바뀐 거야. 500환 이렇게 돼 있잖아, 저게. 아. 500환이 박정희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제 화폐 개혁할 때 100분의 1로 줄었나? 100분의 1인가 10분의 1인데 기억도 안 난다. 네. 아주 꼬마 때라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아. 그래서 지금 원이 됐는데 네. 그 원이 지금까지 그냥 있는 거야. 아. 100환. 저럴 그때는 때도 환이었어요. 집회가 저럴 때도 있었는데 참 이승만 박사 얼굴이 어떻게 있었지. 나라가 거꾸로 회귀를 해서 이렇게 자꾸 조선으로 가고 싶어 하는지 저희는 이제 역사를 배우면은 아유 저거는 이게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되겠구나. 러일 전쟁을 예. 가는 동안에 일본이 그러니까 예. 국제 정치 네네. 일본이 러일 전쟁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었냐 음. 일본은 어떤 군함을 사왔는지 한번 알아봅시다.